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최명기입니다. 오늘은 많은 학생들이 수능을 보았습니다. 또 많은 부모님들이 수능 결과에 대해서 우리 자녀분들로부터 얘기를 듣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수능 후에 자녀와 얘기하게 되는 이런저런 이슈에 대해서 한번 결과보다 큰 당신의 노력이라는 마음으로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보게 되면은 우리 반응은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되게 됩니다. 이 정도면은 잘 봤다. 생각한 만큼 봤다. 너무 못 봤다. 그런데 이게 수험생의 반응과 학부모의 반응이 얼추 생각이 맞으면은 큰 문제는 없는데 서로 생각이 다르게 되면은 이때부터 우리는 갈등을 겪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수험생도 이 정도면 잘 봤어. 학부모님도 이 정도면 잘 봤어. 그러면은 그 집은 굉장히 평안합니다. 수험생은 이 정도면은 잘 봤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학부모님의 반응이 생각한 만큼이다. 그러면은 수험생은 조금 실망하게 됩니다. 나로서는 굉장히 잘 봤다고 생각하는데 부모님은 그다지 반가워하지 않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도 뭐 중위권을 하다가 굉장히 시험을 잘 보는 경우도 있지만 만약에 굉장히 하위권인데 그래도 생각한 것보다 시험을 잘 봐서 이 정도면 잘 봤다 하는 경우에요. 부모님들은 그런 얘기를 하게 되세요. 그래도 이거로 갈 데가 어디 있니? 하고 이 정도면 잘 봤다라고 생각하는 자녀들을 보면서 부모님들은 야단도 치고 답답하고 그런 마음이 되면서 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의 반응은 이 정도면 잘 봤다인데 학부모님의 반응은 너무 못 봤다 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학부모님은 자녀에게 의대 갈 정도를 갖다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는 뭐가 있냐 하면은 많은 자녀분이나 수험생분들이나 모의고사 본 것 중에서 제일 잘 본 거를 자기 점수를 생각해요. 제일 못 본 거는 실수를 생각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학부모님께서는 6월이면 6월, 또 그 전이면 전, 가장 잘 본 모의고사 성적을 갖다 학부모님들은 우리 애는 이 정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 우리 수험생들은 보다 합리적인 거지요. 내가 그게 모의고사 한번 잘 본 건데 그 정도 성적은 운이 좋았던 거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야. 그러면은 우리 아이는 이 정도면은 내 평균 모의고사 성적이 나왔으니까 잘 봤다라고 생각하고 부모님의 경우에는 굉장히 잘 볼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번 모의고사 성적을 생각하고 혹은 1학년, 2학년 때 잘했는데 고3 때만 좀 못했으니까 생각하고 너무 못 봤다라고 하게 되는 거지요. 이러면은 우리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생각한 만큼이다를 보겠습니다. 우리 수험생도 생각한 만큼이다. 부모님도 생각한 만큼이다. 그러면은 둘 다 우리가 이제 실망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학생은 생각한 만큼이다. 부모님은 이 정도면 잘 봤다 하게 되면은 이때 반응이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학생들의 경우에 그래도 부모님은 잘 봤다고 하니까 좋아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학생들은 나는 생각한 만큼 본 건데 부모님이 너무 칭찬을 하게 되면은 내가 이거보다 훨씬 못 볼 줄 알았다는 거야? 생각하면서 아주 살짝은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우리 수험생의 반응은 생각한 만큼이다이지요. 그러나 우리 부모님의 반응은 너무 못 봤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학생들은 더욱더 마음 아파하지요. 왜냐하면 무엇보다 마음 아파하는 것은 학생들이거든요. 그래도 본인은 생각한 만큼이다 라고 위로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부모님이 그 정도 점수 받고 나서 너는 속도 안 상하니 하게 되면은 이제 마음이 아프게 되지요.
너무 못 봤다고 하는데 부모님이 이 정도면 잘 봤다, 생각한 만큼이다 할 때 어떤 점에서는 위로가 되기도 하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그게 그렇게 큰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부모님들은 못 봤다 하니까 이 정도면 괜찮아, 괜찮아 위로하려고 하지만 본인은 자신의 생각에 굉장히 못 봤다고 생각하는 경우 실망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부모님은 아이를 알아요. 우리 아이는 굉장히 시험을 잘 본다고 하지만 공부도 안 하고 실수도 하기 때문에 그 점수가 나올 리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너무 못 봤다 하게 되면 어떤 부모님들은 네가 그 정도 나오지 뭐를 더 기대했니 하면서 또 야단을 치게 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능 후에 결국은 우리 수험생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좋은 건요, 나이 생각보다는 우리 아이 생각의 기준에 맞춰서 맞춰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이 정도면 굉장히 잘 봤다 하게 되면은 그게 마음에 찰 정도의 점수가 아니더라도 NG가 하면 잘 봤다고 해주고요. 우리 아이가 생각만큼이다 하면은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주고요. 너무 못 봤다라고 하면은 맞춰주는 게 맞지요. 그러나 사실은 저는 부모님의 마음도 이해는 갑니다. 부모님의 생각에는 이 정도면은 시험을 못 봤기 때문에 속상해 하기도 하고 부모님 눈치도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시험 끝났어 하고 신나게 놀 생각만 하고 그다음부터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학생들을 보게 되면은 부모님들은 굉장히 속이 상하고 야단치면서 우리는 다투고 싸우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자, 우리 수능 후에 일단 갈등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느 대학에 가느냐. 옛날에는 우리 학생들은 내 전공에 맞는 과를 가겠다고 하고 또 부모님들은 대학에 맞춰 가야 된다고 하면서 많은 갈등이 있기도 했는데 요새 보면은 사실은 거기에선 그렇게 큰 갈등이 있진 않은 것 같아요. 가능하다 그러면은 모든 학생들은 다 본인들의 생각에 요새는 대학에 맞추고자 하는 게 전체적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 않으면. 그래서 어느 대학에 가야 하느냐로 갈등은 생각보다는 많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어느 과를 선택해야 되느냐에 있어서는 약간의 갈등이 있는 경우도 있고 첨예한 갈등이 있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첨예한 갈등이 있게 되는 경우는 이런 거지요. 부모님은 경제학과나 경영학과나 행정학과에 가기를 원하는데 우리 학생들은 뭔가 좀 더 미디어가 됐든 아니면은 자기는 어떤 의미에서 예능을 할 수 있는 곳이 됐건 만화와 관계된 곳이 되었건 본인은 본인이 원하고 재미있는 거를 하려고 그러는데 부모님의 생각에는 그 세계가 낯설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애니메이션과 관계되어 있는 과를 꼭 가야 된다고 한다거나 게임과 관계되어 있는 과를 꼭 가야 되겠다고 한다거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은 첨예한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약간의 첨예한 갈등은 어디에서 일어나냐 하게 되면은요. 이제 본인이 살고 있는 거주하는 곳에서 좀 떨어진 곳. 내가 서울에 살고 있으면 서울에서 떨어진 곳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어느 지역에 살고 있으면 지역에서 떨어진 곳에 갈 수도 있는데 부모님은 특정 과를 가기 위해서 굉장히 평생 내가 살던 곳에서 떨어져 있는 곳에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의 경우에는 아유 그럴 바에는 나 대학 안 가. 이렇게 되게 되면은 거기에서도 커다란 갈등이 있게 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경우에는 무조건 집에서 떨어져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먼 대학에 간다는 거지요. 그러나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이제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멀어진 곳에 못 가게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결국 이 갈등은 어디로 종합되느냐 하게 되면은요. 결국은 우리 학생들이 등록금을 마련하게 되는 거는 상당 부분 부모님의 그게 있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은 학생들의 경우에는 부모님이 이제 서로 갈등이 있다가 그래, 그러면은 가는 건 네 마음대로 해. 그러나 등록금은 대줄 수 없어. 라고 이제 나오게 되지요. 그럼 부모님은 그렇게 얘기하면은 우리 아이가 단념하겠거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덜커덕 이제 학자금 대출을 받는다 그러면은 또 어떤 부모님들이 이렇게 됩니다. 결국은 그 학자금 대출도 다 네가 못 갚으면 내가 책임지는 건데 하면서 학자금 대출과 관계되어 있는 서명란에 사인을 갖다 안 해준다, 해준다 하면서 다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저희 생각은 이러합니다. 요번 일주일 혹은 요번 보름간은 시험을 치자마자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학생이 지금 나는 A 대학에 가겠어 라고 하더라도요. 막상 원서를 넣는 시점에서 나 그 대학은 안 갈 거야 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나 어느 과에 갈 거예요 하다가도요. 안 간다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은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안 간다고 하다가 다 알아본 다음에 거기까지 밖에 없으면 간다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어느 대학에 가느냐, 어느 과를 가느냐에 대한 다툼과 갈등은 원서를 넣기 바로 전에 해도 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거를 갖고 학부모와 부모님들이 싸우기 시작하면은요, 나중에 우리 아이들도 오기가 생겨요. 부모님도 오기가 생기고요. 그래서 결국은 더 삐뚤음한 결정을 하게 되기도 하고, 그러다가 보면 결국 아이들 입에서 튀어나오는 얘기가 나 대학 안 가고 말아 라는 얘기가 튀어나오게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대학에 가는 게 좋을지, 어느 과에 가는 게 좋을지 지금 그렇게 다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또 다툴 필요가 없냐 하면은요, 점수라는 게 맞춰본 대로 잘 나오는 아이들도 있고요. 맞춰본 것보다 오히려 마지막에 등급이 바뀌면서 점수가 좀 올라가는 아이도 있고요. 떨어지는 아이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의 점수에 맞춰서 서로 한두 달 동안 치열한 신경전을 펼쳤는데 막상 점수를 딱 받아보니까 다르게 되면은요. 도대체 이거는 괜히 아무 일도 아닌 거로 싸우게 된 거지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건 이겁니다. 막상 등록하기 전까지는요. 그냥 어느 대학에 가느냐, 어느 과를 선택하냐로 너무 우리 아이랑 자주 의논하고 자주 상의하고 그러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차피 생각보다 시험을 못 본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그거 자체가 괴롭기 때문에 지금 그 대화를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재수를 하느냐 마느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의 생각에는 그냥 요 점수로 이 정도 과를 하면 되지 또 재수를 갖다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해서 부모님들은 안 하기를 원하는데 자녀는 하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수를 한다는 것도요. 그 비용이 만만치 않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부터 어떤 부모님들은 내 생애에 재수는 없다라고 얘기하게 하지만요. 결국은 우리 아이가 학교야 대학에 안 간다고 하면 재수를 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이 역시 또 반대로 부모님은 재수를 하라 그랬는데 자녀는 안 한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역시 네가 요번에 재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로 우리가 지금부터 다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또 막상 이거는 원서를 넣고 대학에 간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대학을 간 다음에 우리 아이가 1학년 1학기에 어느 대학에 입학을 했다 그래갖고요. 그 1학년 1학기를 갖다 다니지 않으면은 법으로 처벌을 받는 것도 없어요. 다만 1학년 1학기에 어느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은 휴학을 할 때 안 되기 때문에 등록금을 환불받는데 어려움이 있게 될 뿐인 거지요. 만약에 종합병원에서
학업을 갖다 수행하기 어렵다는 종합병원의 대학병원급의 진단서가 있지 않은 한 등록금을 환불받을 수 없다는 거지, 사실은 그 대학을 꼭 다녀야만 되는 것 또한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나 등록금이 큰 돈이어서 중요한 결정이라는 건 이해는 하게 됩니다. 또 어떤 아이들은 막상 대학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나 재수할 거야, 반수할 거야 했지만요, 막상 대학 가서 놀면 너무 재미있어서 부모님은 오히려 조금 더 노력했으면 하는데 그 대학을 다니겠다는 아이도 있고요.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절대로 재수 반수는 안 하겠어요 하다가도 대학에 왔는데 우리 부모님이 생각한 거 얘기한 대로 너무 뭐 교수님도 마음에 안 들고 학교 교실도 마음에 안 들고, 이게 절대로 저 개인적으로는 대학에는 수준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이 본인이 수준이 안 맞는다고도 하면서 안 다니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당해보기 전까지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재수를 한다 안 한다, 반수를 한다 안 한다, 시험을 바로 치고 나서 예민해져 있는 지금부터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서로 얘기가 누군가 아이가 얘기를 꺼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얘야, 마지막에 원서를 넣기 전까지는 알 수 없어. 네가 그 대학에 가서까지는 알 수 없어. 우리 그때 근접하기 전까지는 미리 이런 얘기를 하지 말자. 너랑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지금은 엄마 아빠 기분이 조금은 예민해져. 우리 그냥 이 얘기 하지 말고 웃으면서 지내다가 그때 가서 생각하자 하는 게 저는 지혜롭다고 생각이 돼요. 많은 부모님들은 대학을 안 간다는 아이들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대학은 가느냐 안 가느냐가 가장 커다란 차이를 내게 되는데요. 가장 커다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나중에는 다 바뀌겠지만 어찌되었든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은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은 취업할 때 원서를 지원할 수 없는 곳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은 어쨌든 대학을 졸업해야지 원서를 낼 수 있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사에 취직을 해서 직장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대학을 안 나온다는 거는 나름대로 본인의 선택의 폭이 좁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대학을 안 가고 유튜브를 하겠다, 대학을 안 가고 뭔가를 하겠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럼 부모님은 그거를 막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대학을 안 가고 아이들이 하겠다는 대부분의 일들은요, 막상 우리 아이들이 시도해 보잖아요. 뜻대로 안 돼요. 본인은 유튜버가 되겠다라고 하지만요, 한 4달 지났는데요, 구독자가 안 모이잖아요. 알아서 포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 해요. 우리 아이가 아이돌이 되겠다 그래요. 대학도 안 가고. 그러면 부모님들은 아이돌을 말리거든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우리 아이가 아이돌이 될 정도의 어떤 자질과 능력이 안 되면요, 빨리 우리 아이가 지원해서 계속 그 면접에서 떨어지면 돼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미리 그거를 걱정해서 막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프로게이머가 되겠다, 유튜버가 되겠다, 아이돌이 되겠다, 나는 무슨 기술을 익히겠다. 우리 아이는 대학에 안 가고 난 무슨 기술을 익혀서 일하겠대요. 부모님이 보기에는 그 사회는 너무 거칠어서 우리 아이가 일을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아이는 막상 그거를 2-3달 하다가 보면은요, 본인이 거칠어서 이 일은 내가 하기에 너무 어려운 일이야 라고 납득하게 돼요. 그 2-3달 공부를 미리 시작하느니 안 하느니가 커다란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대학을 안 가고 뭘 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럼 반대로 당장 해보라고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래, 해봐. 그러면 아이가 지금부터 3월까지 해보다가 안 되겠어요 하고 재수를 하건 반수를 하건 추가 모집에 지원을 하건 하게 됩니다. 자, 부모님이 넌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왜 한다고 하니에 대해서 부모님이 말리려고 하면 싸움이 돼요. 부모님 생각에 그거를 안 될 것 같잖아요. 빨리 해서 안 되는 거를 경험하게 하는 게 아이가 빨리 포기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수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오늘 이렇게 마음을 가다듬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무슨 입시 컨설턴트 같은 얘기들로
앞에 쫙 해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건 참 중요합니다. 재수를 해서 성적이 오르는 학생들이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재수를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자, 학생들이 재수를 하는 학생들 중에서는 의외로 ADHD 성향이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ADHD 성향이 있는 학생들인데 머리가 좋은 학생들은요, 죄송합니다. 친구들이랑 얘기해 보잖아요. 자기가 아는 게 많고 똑똑해요. 왠지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런데 시험만 치면 못 봐요. 왠지 난 실력이 있는 것 같은데 점수만 안 나오는 것 같은 거예요. 왜 그러냐? ADHD는 과잉 행동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흥미를 느끼고 좋아하는 것만 합니다. 그러나 친구들이랑 서로 네가 이 문제를 아냐 모르냐 할 때는 내가 잘하는 것만 얘기하지 내가 못하는 거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충동성이 있기 때문에요. 시험 치다가 1, 2, 3, 4 중에 4가 정답이지만 얼핏 보면 2도 정답인 것 같거든요. 2를 딱 찍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보지를 않아요. 그리고 ADHD 학생들은요. 시간이 많이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비문학 같은 경우에요. 지문을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해서 어느 정도 풉니다. 그런데 ADHD인데 우리의 그 집중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은요. 기다란 비문학 지문을 이렇게 보기 시작하잖아요. 하다가 보면은 여기까지 간 다음에 내가 뭘 봤지 하게 돼서 비문학을 엄청 망쳐요. 왜냐하면 실제로도 ADHD 부주의형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국어 비문학 지문이에요. 그런데 ADHD는요. 25살까지 저절로 조금씩 좋아져요. 그래서 우리 애가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책상 위에 앉아있지 집중도 못하고 공부량도 적어서 못 봤는데 그냥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후반부부터 애가 달라졌어요. 그러면은 그 아이는 그 패턴을 갖고 달라지게 되거든요.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정신을 차려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성적이 잘 나오면 공부를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ADHD가 저절로 호전되고 있는 아이들은요. 재수하면 성적이 조금 더 오르고요. 진짜 죄송합니다. 삼수하면 성적이 조금 더 올라요. 어떤 아이들은 ADHD는 만수 25세까지 계속 좋아지거든요. 사수했을 때 머리가 터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검은별님이 얘기해 주셨듯이요. 음악한다고 실용음악과 갔는데 집중력이 너무 좋아지다가 보니까 공대를 편입하는 애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 ADHD가 치료를 받건 아니면은 저절로 나으면 좋은데요. ADHD 성향이 안 나잖아요. 열심히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요. 결국 지겨워서 공부 잘 못합니다. 3, 4, 5, 5월에 열심히 하다가요. 7, 8, 9에 싹 지쳤다가요. 10월부터 좀 하다가 하는 패턴이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아이가 ADHD 기질이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재수를 한다 그러면. 굉장히 공부 잘하는 아이들 중에서도 그 아이들에 대해서 ADHD로 진단하는 건 올바르지 못할지 몰라도 나름대로 호기심도 많고 나름대로 굉장히 활발하고 나름대로 지겨운 거 못 참고 나름대로 깜빡깜빡 하기 때문에 자기 실력을 못 발휘하는 애들은 상위권에서도 종종 있습니다. 자,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름철 모의고사에서 거의 최고의 성적을 올려요. 그랬는데 수능에서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러면 다들 그럽니다. 아, 큰 시험에 약한가 봐. 그런데요, 그 중에 많은 학생들은 큰 시험에 약한 게 아니라 사실은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면서 우울증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시험 때문에 불안한 증상은 우울증의 증세하고 차이가 없어요. 자, 시험이 걱정이 돼서 잠을 못 자요. 우울증일 때도 잠 못 잡니다.
불안하니까 집중이 안 돼요. 우울증일 때도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자두자두 피곤해요. 우울증일 때도 자두자두 피곤합니다. 잠이 늦게 와요. 우울증일 때도 잠이 늦게 옵니다. 막 짜증이 나요. 우울증일 때도 짜증이 납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가 안 그러던 아이인데 9월, 10월부터 갑자기 다른 아이로 돌변해서 불안덩어리가 되더니 시험을 못 봤어요. 그때는 매년 우울증이 재발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년에는 시험을 잘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울증은 죄송하지만 25%의 확률로 비슷한 시기에 재발합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가 우울증이라는 걸 우리가 모르고 그냥 시험 때문에 가을에 불안한 것보다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죄송하지만 이제 내년 가을에 똑같은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울증 때문에 시험을 못 보는 아이들은 우울증이 재발 안 하면 그 다음에 원래 성적을 되찾습니다. 시험 불안으로는 이제 굉장히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내향적인 학생들이 있는데요. 수능처럼 낯선 학교에 가서 낯선 선생님이 이렇게 감독을 하고 그리고 낯선 아이들과 함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시험을 못 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그 학생들이 대학생 되잖아요. 토플이나 토익 볼 때는 너무 잘 봐요. 왜냐? 나 혼자 컴퓨터 보면서 칸막이에서 시험 보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불편감이라 그래가지고 뭔가 많은 사람들이랑 있으면 불편하고 애매하게 아는 사람들이랑 있으면 굉장히 싫고 혼자 있는 시간이 꼭 있어야만 되는 학생들은요. 익숙한 교실에서 익숙한 친구들이랑 익숙한 선생님과 시험 볼 땐 너무 잘 봐요. 그런데 수능 장에만 가면 시험을 못 봐요. 근데 앞에 우울증과 다른 거예요. 수능 일주일 전까지도 컨디션은 좋아요. 그러면 그때는요, 시험 불안이 호전되면 시험을 잘 보게 되는데, 아까 제가 우리 뇌는 달라진다 그랬지요? 너무 활기차고, 너무 부주의하고, 너무 충동적인 것도 25살까지 좋아지지만요, 낯선 상황에서의 불편감도 좋아져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또 완전히 낯선 학원에 가서 모의고사 보고 이렇게 적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시험 불안을 안 느껴서 성적이 원래 내신 때 성적대로 수능 성적이 쫙 올라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시험 불안이라는 걸 놓치잖아요. 진짜 죄송하지만 수능은 계속 자기 실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런 학생들은 대학교에 가서 내가 공부한 강의실에서 시험 치게 되잖아요. 대학 때는 엄청 성적이 잘 나와요. 자, 저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아이들은 공부를 안 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못해서 안 합니다. 사실은 불확실한 목표이지만 시험을 굉장히 잘 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너 어느 대학 무슨 과 가고 싶니? 그러면 진짜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 그걸 어떻게 제가 정해요. 수능 점수가 정해주는 거고, 고3 1학기까지 제 내신이 정해주는 거지요. 그냥 제 점수 나오는 거 봐서 할래요. 아무런 목표가 없어요. 그런데 시험은 무지 잘 보는 아이들이 있어요. 확실한 목표가 있지만 시험을 못 보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확실한 목표가 있는 아이들은 본인이 진짜 내가 ADHD 성향이 있으면 병원에 가든 시험 불안이면 치료를 하든 확실한 목표가 있는 아이들은 계속 왜 그런지 생각하고 방법을 찾아내요. 그런데 막연한 목표가 있는 아이들은 잘 안 돼요. 제 막연한 목표는 결국 뭔가 하면은요, 인서울 밖으로는 가기 싫어요. 막연한 목표예요. 별로 성적이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재수하고 성적 많이 오르는 아이들이 있고 삼수, 사수 할수록 성적이 오르는 아이들도 있는데 한번 그거를 제가 재수를 해야 되나 한 데서 조금은 잘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시 입시학원, 입시 컨설턴트와 같은 얘기를 해도 죄송합니다. 재수, 무조건 종합학원을 생각하지요. 그러나 종합학원이 맞지 않는 아이들이 두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뭐냐? 굉장히 심한 사회불안장애가 있는 아이들입니다. 굉장히 심한 사회불안장애가 있는 아이들은요, 혼자서 공부할 때 제일 잘합니다. 그 아이들은 사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도 공부하라고 학원에, 대형 학원에 보내잖아요. 대형 학원에서 멍하니 불안해서 듣고 있을 때마다 시간만 버리는 거였습니다. 우리 아이가 굉장히 내향적이고 아이 본인이 머리도 좋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데 나는 종합학원이 안 맞아. 그럴 때 그래도 종합학원에 공부해야지 하고 부모가 안심시키려고 억지로 보내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오히려 대학 때보다 성적이 떨어집니다. 아니, 고등학교 때보다 성적이 떨어집니다. 고등학교 때는 친한 친구들이 있어서 버텼는데요. 종합학원에 가면 그게 없거든요. 그리고 종합학원에 가면 성적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또 있습니다. 도저히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없는 아이들. 그 아이들은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야 공부를 하게 되는 거지요. 일찍 가게 되잖아요. 계속 1년 내내 종합학원에서도 2시까지 잡니다. 학교는 출석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랬지, 그 아이들은 밤새서 공부하고 낮에 자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은 수능날 어떻게 일어나냐고요? 수능 한 달 전부터 일어나는 시간을 서서히 당기면 됩니다. 근처에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서 도움을 청하면 됩니다. 독학재수학원이 맞는 아이들은요, 생활이 불규칙한 아이들이 맞습니다. 생활이 불규칙하지만 의지가 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출석 시간이 딱 맞는 것보다는 조금 자유로운 데서 공부를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다가 패턴이 맞잖아요. 2학기 때 종합학원으로 바꿔도 됩니다. 굉장히 내향적인 아이들은 5명 굉장히 내향적인 아이들이라도 혼자 있게 되면은 아무래도 점수가 떨어지게 되겠지요. 그러면 독학재수학원쯤으로 타협보는 게 낫습니다. 집에서 혼자 공부하겠다는 아이들은요, 사실은 진짜 머리가 좋고 굉장히 꼼꼼하며 강박적이며 계획적인 아이들은요, 집에서 혼자 공부하는 게 최고의 성적을 올리는 아이도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집에서 혼자 공부하겠다는 아이들은 공부를 문의만 하지만 거의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집에서 혼자 공부하겠다는 거는 진짜 우리 아이가 3년 내내 고등학교 때 거의 혼자 공부하는 걸 봤더니 너무너무 잘하는 게 아니었다라고 하면은요, 저는 진짜 죄송하지만 집에서 혼자 공부하는 거는 매우 매우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진짜 출석만 찍더라도 독학재수학원에 보내는 쪽이 전 낫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을 다니면서 공부하겠다라고 하는 건요, 한번 대학을 가봐야지 어떻게 될지 압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올해 그래도 우리 아이를 대학에 보내는 게 목표다라고 하면은요, 일단은 대학을 간 다음에 재수를 할지 반수를 할지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런데 대학을 다니면서 공부하는 게 맞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머리가 좋은 학생들인데요, 자신이 공부할 시간이 하루 4시간 정도인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학생들은 대학 다니면서 수업 듣고 아르바이트하고 남는 시간에 수능 공부를 갖다 1학기에서 2학기 초까지 2시간, 3시간 하다가 막판에 확 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시 어떤 데는 맞지만 사실은 대학을 다니면서 공부하겠다고 하지만 대부분 6월 달쯤 되면은 우리 부모님들은 대학을 다니지 않고 독서실에 출퇴근하고 독서실에 왔다 갔다 한다는 걸 발견하게 되고 한바탕 크게 싸우신 다음에 결국은 재수를 허락하게 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진짜 죄송하지만 매우 높습니다. 여기에 빠진 게 기숙학원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진짜 지겹고 공부를 못하고 성인 ADHD 타입인데 겁이 무지무지 많다. 그러면 기숙학원에 가게 되면은 겁이 나니까 공부를 좀 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가 겁이 없는 아이고 학교를 다니는 내내 교복과 교복과
그 등교 시간으로 벌점을 계속 맞았다. 우리 아이는 아마 기숙학원에 가게 되잖아요. 거기 선생님들한테 상당히 많이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버릇이 없고 천방지축이어서 기숙학원에 가야지 아이를 버릇을 잡아줄 것 같아? 하고 보내잖아요. 아이는 기숙학원이 지옥 같다 그러면서 부모님이 마치 감옥에 보냈다는 듯이 평생 원망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원해서 기숙학원에 보내는 건 방법이 됩니다. 그러나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에 우울증이 있거나 사회적 공포가, 사회적 불편감이 굉장히 강한 아이들은 기숙학원에 가자마자 전화해서 집에 데려가 달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때 기숙학원 선생님들은 한 달만 뭐 보면은 익숙해질 거라고 하거든요. 한 달만 보고 익숙해지는 거는 기숙학원에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요. 아이의 10월에 생긴 우울증이 저절로 4월에 나아서 그런 거예요. 그냥 기숙학원에 아이가 가겠다고 했더라도요. 힘들다 그러면요. 너는 왜 약속을 안 지키니 하지 마시고요. 그냥 데리고 오세요. 자, 인생은 미완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해요. 키가 크는 것만 생각하지요. 근데 여러분, 초등학교 2학년에서 IQ 120인 아이가 있습니다. 고3인데 IQ 100인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절대지능이 높겠습니까? 누가 미적분을 풀 수 있겠습니까? 고3의 중간인 애가 풀 수 있습니다. 키가 크듯이 머리도 계속 좋아집니다. 어떤 아이들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미 160에 도달한 다음에 키가 하나도 안 크는 아이들이 있고요. 어떤 아이들은 키가 진짜 18살까지 계속 크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좋아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떤 사람은요, 22살부터 시작해서 25세 수능 시험을 치면은 제일 점수가 잘 나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20살에, 18살에 수능 시험을 치는 거는 본인의 뇌가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시험을 보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그냥 우리는 언제 우리 아이가 시험을 잘 보고 공부를 잘하게 될지는 25살이 될 때까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가 만약에 나 안 될 것 같아요. 미리 군대 갔다 와서 공부할래요. 그럼 그 역시 나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운이 좋아서 실력에 맞지 않게 좋은 대학에 가잖아요. 자, 수능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대학이 어느 정도 내신과 수능이 되는 학생들을 원하는 이유는요. 그 정도 되는 학생들이 와야지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운이 좋아서 진짜 내 실력에 맞지 않은 대학에 가잖아요. 잘 못 다닙니다. 운이 나빠서 실력에 맞지 않는 대학에 가잖아요. 그래도 잘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냥 공대에 가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얘기하는 서성한 중경 외시의 공대에 갑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공대에 가기는 했지만요. 사실은 전체 등급이 높아서 공대에 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국어랑 영어를 너무 잘해서. 그런데 막상 공대에 가잖아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수학과 물리를 너무 잘해서 공대에 온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내 국어 점수로 카바가 쳐갖고 공대에 간 애들은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B+ 이상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괜찮은 대학 공대에 갔는데요. 학점이 안 나와서 그냥 나중에 자기는 변리사가 되겠다, 로우스쿨에 가겠다, 편입을 하겠다고 하는 아이들이 나와요. 결국 뭐냐? 운이 좋아서 내 수학과 과학 실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졌지만 괜찮은 공대에 갔지만 결국 공대에 가서는요,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 수 없습니다. 자, 너무 상식적이 되지만요. 하워드 가든원 사람은 다중지능이란 걸 얘기했습니다. 이게 결국은 지능이론에는 일반지능과 특수지능으로 갈등이 있어요. 일반지능은 머리가 좋으면 모든 걸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G팩터라 그래요. 제너럴 팩터.
어떤 경우에는 좀 수학을 잘하는 재능, 소설을 잘 쓰는 재능 같은 게 좀 따로 있대요. G팩터가 없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보통 어느 한 가지를 특별히 잘하는 사람은 아주 뭐든지 지능이 매우 모자르진 않아요. 그런데 그래서 하워드 가든이라는 분은 우리의 재능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언어 재능, 말 잘하고 글 잘 쓰는 거지요. 가끔씩은 말 잘하고 글 잘 쓰지만 국어 시험은 못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냐? 국어 시험에 나오는 실제로 시를 본인이 쓴 시인들입니다. 시인들이 자기 문제로 수능 문제를 풀잖아요. 자기 시를 갖고 보통 제가 알기로 5개 중에 4개 이상을 못 맞추고 평균 3개 맞춘다는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언어 재능은 높지만 국어 문제는 못 푸는 분들입니다. 논리 수학 이제 뻔하고요. 시공간이 높은 아이들은 물리 같은 거를 잘해요. 지구과학의 황도 그런 것도 잘하고요. 도형 문제를 잘 풉니다. 신체 운동이 있는 아이들은요, 가끔씩 수능 점수는 어느 정도 나오는데 신체 운동이 좋은 아이들은 체육학과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부전공을 해서 경영학이나 경제학을 좋은 대학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인간 친화 지능은 뭐냐? 사람들이랑 잘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는 수능도 못 보고 재능이 없는 것 같지요? 인간 친화 지능이 있는 아이들은요, 나중에 보험 설계사가 되건, 자동차를 팔건, 비행기를 팔건, 혹은 사람들을 소개시켜주건, 진짜 100만 불짜리 딜메이커가 되던 인간 친화 지능으로 잘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아이들은 수능 점수는 최고의 점수를 치지만요, 막상 대기업에 취직을 했는데 회식이랑 회의가 지옥 같고 가슴이 떨려서 그만두고 평생 그냥 자기가 원하는 일을 못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수능 시험은 못 봤더라도요, 인간 친화 지능이 있으면 굉장히 성공할 수 있는 거죠. 자기 성찰 지능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은요, 내가 뭐를 잘하고 내가 뭐를 못하는지를 아는 겁니다. 자기 성찰 지능이 있는 아이들은요, 수능 시험을 못 보더라도 자기가 잘하는 걸 찾아냅니다. 그러나 이 중에 가장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는데 돈이 터질 수 있는 재능은 자연 친화 지능입니다. 우리가 100년 전, 150년 전에요,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건요, 얼마나 글을 잘 읽느냐는 뭐 일부 양만들에 해당이 됐고요,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이 살아남았습니다. 사냥을 잘하는 사람이 살아남았습니다. 그게 자연 친화 지능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명예퇴직한 다음에 본인은 그냥 귀촌을 하려고 시골에 갔는데요, 막상 농사를 너무 잘 지어서 귀농이 되어버리고요, 본인이 대기업 다닐 때보다 더 많은 돈을 농사를 지어서 번다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친화 지능이 있는 아이들은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자연 친화 지능이 있는 아이들이 도시에서 산다, 비극입니다. 그 아이가 만약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에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한 해에 10억에서 20억이 투자가 되는 수박 농사 같은 걸 했잖아요. 그러면은 엄청 다릅니다. 여기 질문 중에 ADHD랑 불안, 우울을 치료를 했지만 잘 안 된 아이들은요, 약이 맞지 않거나 아니면은 보통 우울증으로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우인데요. 우울증으로 집중력이 떨어질 때는 아무리 ADHD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잠깐 딴 얘기로 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시도해보고 실망하지 말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3원 지능론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요, 분석지능, 실천지능, 창의지능이라고 합니다. 분석지능, 수능 잘 봅니다. 실천지능인 사람은 회사에 들어가잖아요. 딱 누구 옆에 있으면 제일 편할지 압니다. 실천지능이 있는 사람은 관공서에 허가를 받잖아요. 남들보다 훨씬 빨리 허가를 받습니다. 인생을 요령 있게 잘 삽니다. 창의지능은 뭐냐? 이 창의지능이 있다 그래서 노벨상을 받거나 삼성전자에서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제 생각에 제가 창의지능으로 제일 비유를 많이 드는 건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노래방을 만든 사람이에요. 원래 노래방의 원조는 많은 사람들이 부산에 있는 가라오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 가라오케가 일본의 경기가 안 좋으면서 전부 망하게 됐거든요. 그때
가라오케에서 술을 빼고요. 가라오케에서 테이프로 하던 음악을 갖다 노래방 기계로 쫙 늘리고요. 인테리어를 쫙 빼고요. 그러면서 요소요소에 많이 해서 가라오케에 완전히 다른 판으로 혁신이 일어난 게 노래방입니다. 창의지능인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창의지능이 높은 사람이 한 또 두 번째 역작이 있습니다. 찜질방입니다. 목욕탕이 전부 기름값이 오르면서 전부 다 안 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목욕탕의 탕은 내버려 두고요. 그런 다음에 옛날에 목욕탕 가게 되면 휴게실이 조그맣게 있었거든요. 휴게실을 엄청 넓히고요. 대신 밥을 많이 팔아서 음식으로 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찜질할 수 있는 방을 놓은 게 찜질방입니다. 이런 식으로 창의지능이 있다. 그러면은 수능 못 봐도 잘 삽니다. 여러분,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는 거를 수능 성적과 어느 대학을 나오느냐라고 생각하지요? 물론 인생의 행복과 능력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우리가 죽을 때 생각해보고 여기 나이가 50이 되신 분들이 한번 젊었을 때를 돌이켜보고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은 30대부터 90대까지 다양하실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여기에 공감하실 겁니다.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는 거, 내가 조금 좋은 대학에 가고 대학에 좀 못 가고가 아닙니다. 결혼 안 해야 되는 사람은 안 해야 잘 삽니다. 결혼 안 해야 잘 사는 사람이 결혼하잖아요. 불행해집니다. 결혼해야 잘 사는 사람이요. 직장 생활하고 남들 다 일하느라고 늦게까지 있다가 그냥 마지막에 결혼하잖아요. 오히려 빨리 결혼했으면 더 행복한데 아이도 낳기도 힘들고 더 어려워집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랑 결혼하게 되잖아요. 인생 불행해집니다. 이혼하면 불행할 것 같지요? 이혼해야 되는데 이혼 못해도 불행합니다. 자, 자식이 부모를 만든다고 생각하지요? 부모가 자식을 만들기도 하지만 자식이 부모를 만들기도 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대학 나오더라도요, 우리 애가 하면은 안 됩니다. 암이 얼마나 발견되느냐? 얼마나 빨리 죽느냐? 오래 사느냐? 1년 더 살았는데 처참한 실패를 맛보잖아요. 1년 빨리 죽었으면 생각하게 됩니다. 몇 살까지 걸을 수 있느냐? 요양병원에 입원 안 하고 집에서 살 수 있느냐? 늙어서 얼마나 외로우냐? 마지막, 이 방송 보는 분들은 아직 당해보지 못했지만 저는 얘기 많이 듣습니다. 좋은 감정인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여러분,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이게 좌우가 되고요. 한 분이 질문 주셨습니다. 우리 아이가 자기 점수로 대학 가고 싶다고 하면요, 일단 그 대학에 입학하게 해주십시오. 아이가 그 대학이 자기가 원하던 것이 아니라고 알면은 더 열심히 재수해서 더 좋은 대학에 갈 겁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질문을 많이 못 받아서 진짜 죄송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